복습하는 기태 22강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학원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예, 벌써 이제 10시 다 돼가고 있는데 뭐 주말이고 뭐고 간에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그 일주일 동안 함께 공부하고 노력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뿌듯합니다. 그죠? 요거 다 찍고 나면요. 저도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뭐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보죠. 이제 그 164쪽 한번 보시면 사실적인 독해의 유형과 원리 해가지고요. 사실적인 독해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각각이 필요한 개념 그리고 독해 전략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자, 보세요. 지나치게 쉬운 것들은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먼저 보면 주제 파악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확인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되는 건 이런 거죠. 특히 이제 유형 잡는 독해 비법으로 볼 텐데 선택지에서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2개 이상 나오는 경우에 그저 2개 중에 확인되는 것들 중에 뭐가 좀 더 포괄적인 것이 답이 된다는 거 이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표 기출 문제에서 적용을 해보면요. 이 문제 기억나세요? 그죠? 얘는 가만히 봤을 때 1번, 2번, 3번 선택지에 있는 내용이 제시문에서 다 확인이 됐었어요. 다만 확인되기는 하지만 1번과 3번은 한 가지씩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지 2번만 2가지를 한꺼번에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되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게 2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죠? 이 기준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실제 주제 파악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 좀 정돈을 해보면 문제 패턴은 똑같아요. 그죠? 자, 글쓴이가 강조하는 내용, 뭐 주제 찾는 거고요. 이걸 읽다 보면 1차적으로 확인이 되는 게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러나 나와 있으니까 역접 뒤에 나와 있는 거 중요하고요. 이런 거네요. 자, 나는 당신에게 제일 먼저 로마를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요. 일단 글쓴이 그러나 이후에 나와 있는 글쓴이의 주장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끌어내는 이유가 왜냐하면 로마는 문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봤더니요. 보세요. 얘는 선택지 1번하고 2번이 문제가 되죠. 이를테면 여행할 때는 로마를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좋다라는 거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명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건 로마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명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 중에 과연 무엇이 주제로 적절한가에 대해서 고민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 볼 때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문명과 로마 중에 그죠? 좀 더 포괄적인 게 뭐예요? 그죠? 문명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가치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로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례 자체가 아니라 사례가 뒷받침하는 내용이 그죠? 주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기준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역시 중심 내용 찾는 문제예요. 그죠? 역시 읽어보면요. 쭉 읽어보다 보면 앞에서 책과 인간의 기억, 상상 등의 얘기를 하다가 5번째 줄에 뭐 나와 있어요? 어이구.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역접의 표지 나와 있으니까 이 뒷내용이 중요한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게다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까지 해주고 있네요.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덧붙이고 있죠. 그 능력의 지속적 발전에 드는 비용은 싸지 않다라고 하고 나서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책 읽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손쉬운 일이 아닌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뒤쪽에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 글의 중심 내용은요. 그러나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그죠? 일단 선택지 1번 같은 경우에 기억과 상상 얘기가 안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후에서 다루는 내용 아니고요. 2번 보면 독서의 필요성과 어려움 해가지고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손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라고 추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에서 2번이 답의 후보군이 되고요. 3번은 나와 있지 않고요. 4번에 책 읽기 능력 개발에 드는 비용이 부분적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답으로 하게 되면요. 그죠? 책을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다시 한번 떠올려 주세요. 자, 그다음에 사실 일치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요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특히 다른 문제에 비해서요. 제가 이건 뭐 교재에 적어두진 않았지만
그죠? 유독 이런 문제들에서 긍정형 문제인지 부정형 문제인지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택지에 꼭 긍정형 문제는 꼭 긍정형 문제는 동그라미, 부정형 문제는 세모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게 좋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유형 잡는 독해 비법으로 바로 갈게요. 보시면 이런 거죠. 똑같은 문장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개념을 유사한 용어로 바꾼 경우에, 그죠? 우리가 보는 시험은요 상당히 수준이 높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지만 조금 난도를 높일 때 사실일치 문제에서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선택지에서 반복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답이 잘 안 보일 때 소재는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소재를 간에 논리 관계가 뒤바뀌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 조심해서 점검하셔야 하죠. 자, 보세요. 대표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사실일치 문제 풀 때는요 선택지마다 뭡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명사 중심으로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죠? 지금 한번 보게 되면 이 선택지에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답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답이 어렵지는 않았고 3번에 이 부분이죠. 1문단 보시면 화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을 직접 봐라, 암시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된 바라를 간접 바라라고 하는데, 선택지 3번에 간접 바라가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게다가 개념적으로 봐도요, 개념적으로 봐도 간접 발화라는 것은요, 그죠? 암시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간접적이니까 직접 말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때요? 직접 발화에 비해서 의도가 좀 더 잘 전달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발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어렵지는 않지만 선택지 4번 패턴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내용을 살짝 바꾼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이 문단에 보시면요, 남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라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요청하고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청유 형식이나 의문 형식의 간접 발화가 청유문, 의문문의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손함이 잘 드러나는 게 결국 잘 드러나면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같은 개념을 유사한 용어로 표현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독해 부분은요, 좀 여러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까다롭게 여겼던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정리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문제 한번 보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시험 풀 때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요. 자, 우리가 특히 문법적인 지문들이 제시문으로 나왔을 때는요, 우리가 배웠던 문법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제시문도 보지 않고 문제 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선택지 1, 2, 3, 4번을 우리가 배운 문법 개념에 기대해서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어때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문법 지식을 묻는 거였다면 제시문을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답 먼저 확인할게요. 2번 한번 보시면 는, 을은 체언 등에 붙어서만 쓰임으로 단어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제시문에서 는, 을이라고 직접 나와 있지는 않아요. 직접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 왜 이 문단 쪽에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 있네요. 그죠? 한번 보세요. 이 문단에서 우리 그 넷째 줄 쪽이죠. 국어의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약간의 이제 적용이 들어가는 건데, 선택지 2번에 나와 있는 는, 을은 조사고요. 그죠? 요거 조사고요. 그 다음에 단어이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데 분명히 제시문에서는요, 국어의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정확한 사실일치가 되려면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두 가지를 다 언급을 해야 되는데 단어이다라는 한 가지만 언급하고 한 가지를 버린 셈이기 때문에 2번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의외로 4번 정보를 못 찾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거 답은 2번이고요 4번 정보 같은 경우에 마지막 문단이 직접 나와 있거든요. 그죠? 마지막 문단 한번 볼게요. 이를테면 자, 뭡니까? 복합어라는 게 나와 있고, 복합어는 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어떤 거요? 샛노랗다라고 해서 선택지 4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복합어 중에 샛노랗다 같은 것들은 뭡니까? 이런 거 파생어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파생어가 복합어의 한 종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지에 나와 있는 손목 같은 거, 이런 것도 뭡니까? 예, 합성어라고 한다. 그러면 복합어의 두 종류가 말 그대로 파생어와 합성어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각각의 예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복합어가 되기 때문에 4번도 일치하는 겁니다. 그죠? 정보가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171쪽 한번 보시면요, 잘못 이해한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과감하게
그죠? 저는 A형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과감합니다. 해서요. 자, 이 문제도 한번 보면 얘도 살짝 까다로웠던 부분이 뭐냐면요. 그죠? 선택지 1, 2, 3, 4번이다. 비슷하게 맞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포인트 잡으면 어렵지는 않죠. 우리 왜 선택지 2번을 잠깐 보시면요.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역사가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해서요. 이 중요하다는 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서 찾기는 찾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성급하게 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지금 보세요.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앞부분을 보니까 시기라는 말을 직접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대전투가 1065년이나 1067년이 아니라 66년에 벌어졌다는 것 해가지고요. 이것을 아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 그러면 66년에 벌어졌다는 것이 대전투 즉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얘가 바로 시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선택지에서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에 사실일치 문제는 쉬운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문장을 그대로 옮겨와서 선택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같은 개념을 좀 유사하게 바꾸는 경우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복습하는 기태 22강은 이렇게 정돈할게요.